자, 글쓰기 강좌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글쓰기는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제여가지고 채널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글쓰기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복잡한 감정 혹은 생각이 드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댓글을 쓰는 그것도 글쓰기의 일환입니다. 다만 악플 아니면 욕을 써제끼는 그런 거는 이제 글쓰기가 아닌데, 나의 생각 혹은 느낌, 감정, 이야기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혹은 내 머리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서 댓글로 쓰면 그것도 어쨌든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대할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쉽고 친근한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저한테 편지 쓰듯이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메일을 보면요, 잘 썼던 못 썼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메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글을 읽는다는 거는 그게 잘 써진 글이든 못 써진 글이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디렉션을 드리는 편입니다. 해서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글쓰기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내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해도 충분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좋은 글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쓰기를 우리가 입문하는 입장에서 좋은 글이라는 거는 짧은 글입니다. 왜냐면은 긴 글은요, 벌써 질려요. 그리고 어렵고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은 애당초에 시작하는데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짧은 글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굉장히 짧은 글에 해당하지요. 이런 식으로 글쓰기에 다가가 보는 겁니다. 먼저. 자, 특히 여러분 말은 잘하시는데 글은 또 다른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핏 보면은 어떤 똑같은 글도 사실은 텍스트를 이용한 말하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의사소통이 내가 나에게 거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말과 글이 어떻게 다를까요? 말은요, 실시간이고 따라서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글은 그렇지 않아요. 글은 어떤 설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다음, 말에는요, 비언어적 표현, 예를 들면 표정, 몸짓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글은 그게 안 됩니다. 글은 오직 문장으로만, 글자로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은 실수하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즉시 글은 상대적으로 이게 덜 하죠.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말도 신중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보고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혹은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독자들이 글쓴이로부터 일방적인 소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수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요,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말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그 다음으로 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조금은 글로 조금 신경 써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너무 힘들다를 말로 하면요, 진짜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거를 글로 하려면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고된 날이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죠. 글로 쓴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한 번 정도 가공을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또 약간 보기 싫은 글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들어가가지고 말이랑 같아지면 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가공의 정도를 찾아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과 글의 또 하나의 차이는 속도에 대한 겁니다. 말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말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글은 느립니다. 왜냐? 말은 실수를 해도 지나갑니다. 근데 글은 그렇지 않죠. 남기 때문에. 근데 이 느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미 좀 잊혀진 가치 같은 건데, 사실 이 느림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순간이지만은 글은 증거가 됩니다. 글은 기억을 기록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죠. 다음으로 글은 설계가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라는 거는요, 말하듯이 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어떤 구조, 예를 들면 어떤 문장 구조라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죠. 에 따라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설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도 그렇습니다. 댓글도 여러분의 어떤 의도가 전달되도록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게 아니면은 단순히 감정을 이렇게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댓글을 조금 길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뭐 서론은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 본론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말로 하는 거랑 댓글을 써가지고 남기는 거, 즉 글쓰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에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나름의 설계가 항상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설계하는 원칙이나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뜯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자, 글쓰기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듯이 쓰면 된다. 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말하듯이 쓰는 것이 일단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장벽을 허무는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거기에 세공, 가공, 그리고 검열,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아무리 말하듯이 쓸 거야 라고 해도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쓰는 게 아니고 말하듯이 쓰려고 했지만 글처럼 쓰여진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재능에 대한 겁니다. 글은 흔히들 재능이 있어야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읽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필 같은 걸 읽는 게 좋습니다. 정보성 글을 많이 읽는 거는 사실 글쓰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글쓰기를 내 안에 있는 걸 풀어낸다라는 거는 어떤 통로를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감각을 알려면은 수필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드라이한 산문집. 가장 좋은 예시로 이석원 작가의 보통의 존재라는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은 잘 써야지 보여줄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써가지고 뭐 내가 만든 그냥 블로그에다가 굳이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올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글이 온전히 나만 보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은 남에게 어쨌든 누군가가 이걸 읽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이제 생기는 거는 이미 내 안에서 다른 글쓰기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인트로로 알아봤습니다. 자, 글은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라지지만은 글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글쓰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나가면서 내 자신의 글쓰기 철학을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쓰는 글이 오히려 진짜 나를 드러내는 시작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습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댓글로 작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개인의 뭐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뭐 메일은 여기고요, 아니면 댓글로 작성하셔도 뭐 그게 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개인이 어딘가에다가 그거를 모아두는 그런 그 문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뭐 한글 문서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은 구글 닥스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두 문장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세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혹은 세 문장 이내로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로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문장을 글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힘들다. 이거를 한 5문장에서 10문장 사이 이 글로 한번 아무렇게나 써보십시오. 뭐 좀 초보적이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한번 잘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은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글쓰기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평범한 행위입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날마다 하다 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뭐가 됐든 내가 글을 써가지고 그 기록들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글쓰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 쓰기, 세 문장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쓰는 것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글쓰기 강의를 앞으로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글쓰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